보기 2는 상고입니다. 검찰의 이야기겠죠. 아까도 좀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에 나섰고 뭐라고 했냐면요. 위법성이 중대하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검찰의 모습인가요? 네, 검찰이 참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장고 끝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27시간 만에 바로 상고를 했죠. 상고 기간이 좀 사실 좀 더 숙고를 하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너무 초스피드 상고를 해서 이걸 정치 상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 지지자들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적 죽이기, 네. 이재명 제거하기, 유력한 대선 주자 야당 대표 제거하자. 오직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파기재판, 파기환송도 완전히 그렇지만 이번에 재빠르게 상고를 한 것도 혹시라도 빨리 상고를 하면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럼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빨리 내려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 그러니까 정치 상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상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이 얘기하는 이번 2심 판결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검찰이 2심 판사들이 판결한 거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지 그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정말 도를 넘어선 그런 평가이고 물론 법리적 오해가 있어서 상고한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법리적 네. 오해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네. 왜 경험칙과 상식까지 들먹이면서 본인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그것도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기인한 법적 근거 있는 판결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모욕을 주면서 상고를 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한다. 네.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내란 속에 구속 취소가 더 네. 위법성이 중대한 거 아닌가요?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판사 역할까지 하죠? 오. 네, 검찰이 판사인가요? 오늘부터 무슨 암수 쌍몽입니까? 판사와 검찰이요? 뭐에 본인들이 기소하고 본인들 판단까지 해요? 네. 그럼 판사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웃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 검찰의 이런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이게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좀 약간 염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윤석열 탈옥 도와준 걸로 상고 안 했잖아요. 항고서 안 했죠. 항고 제출도 안 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았고 조건이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의사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장고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되게 빨리 했어요 이 사람들. 네. 그게 참 아니 순식간에 안 할게요. 네. 손 딱 두 발 들어버리는 네,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른바- 말한 장고는 그 파트가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장고를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증시 항고 안에 즉시 항고를 즉시 안 장고에 하고? 장고를 했다는 네네네. 거죠. 이재명에 비해서 장고했다 네.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왜 링에 올라가서 이게 내가 억울하게 재판이 아니라 심판이 이상하면 바로 수건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아니야 재판 이상해도 괜찮아 우리 선수 나와 이거 위직거리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검찰이. 맞네요. 그렇네요. 네, 그 짓거리 한 거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세상에나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검찰 집단은요, 전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하루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검찰 스스로가 이번에 김성훈 영장 기각됐을 때 가지도 않았던 것, 그다음에 이번 건들 다 해서 네. 정말 본인들이 자기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이 네.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없는 죄는 씌워서 있는 죄 만들어버리고 있는 죄는 본인들이 기소 안 해버려가지고 죄 없애서 무혐의 만들어버리고 디오백 네. 같은 것들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제 불신임은 정말 이 머리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고 혹은 다른 선거가 있었을 때 저는 네.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전 네. 국민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가 너무 커요. 이제는 민주당이 정치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 들고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원래 이제 검찰 개혁은 많은 국민들의 이제 염원이기는 했는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검찰은 여전히 검찰이다. 빨리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검찰개혁의 핵심이 기소권과 상권
그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과거에 민주당에 많이 실망하셨던 게 문재인 정부 때의 민주 180석 줬는데 너희 뭐 했냐잖아요.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핵심적인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별명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들이 분노가 많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일하는 정당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가장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검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야 그러면 예전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기소권과 수사권 진짜 분리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검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개혁 진짜 하는 거 아니야? 굉장한 많은 공포감을 좀 보였다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정치 표적 수사였다는 걸 무리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이재명 대표 특정인에게 남발했다는 걸 본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후과로서 검찰 개혁이 있고 검찰이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해체당할 거라는 거를 그런 위기감 이번에 사법부의 정의 실현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네. 특히 이제 검찰의 상속권 이번에 그 보시면서 너무나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어떻게 2심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권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요. 그게 아무리 무죄 판결이 약간 법적인 어떤 논란이 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은 항소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은 항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요. 무죄 판결을 나와서 이미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판결이 나온 거고 근데 거기에 무죄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또다시 기소나 또다시 다시 이중 처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한번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항소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검찰에게 무한 기소권, 무한 항소권을 줌으로 인해서 네. 이거 이중 처벌, 삼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검찰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진 거고요. 기소랑 수사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검찰의 상소권을 폐지하는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건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강하게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의제로 삼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섰어요. 물론 이제 당장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이거를 좀 주요 의제로 가져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미완의 과제가 됐죠. 사실 네. 지난 정부에서 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도 했지만 그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총장을 마주했고 네. 그 당시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됐으려고 했던 당시에 3명의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네네. 근데 네.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나는 검찰 개혁의 적격자다.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앞장서 하겠다고 사실 속이면서까지 네. 검찰총장이 됐다는 것이 네네, 지난 정부의 맞아요. 비서실장들의 그랬었죠.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두구육한 거죠. 더 심한 네네. 양두구육한 게 이제 윤석열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게 미완의 그 과제가 돼버리긴 한 건데요. 네. 저는 검찰 개혁도 물론 전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의 지금에 있어서는 그 신임에 대한 국민적 투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예 이제 이 검찰이라는 막대한 권력, 정권마다 정권의 사냥개가 돼서 그 정권을 뭐 본인들이 잡고 오히려 그 위에 누리려고 했던 이러한 집단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떠한 부처에 있는 하부 조직도요. 근데 검찰은 특수 갖고 있는 본인들 기소권, 뭐 모든 여러 권한들이 있습니다. 공소기소 여러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권력을 본인 아무리 대통령이라 끌어내리고 네. 재벌도 끌어내리고 그거 이제 재미가 들린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더 정점에 이른 것은 그동안 권력의 사냥개로 쓰였다면 이제 그 사냥개가 주인 밥상 엎어버려가지고 네. 본인이 주인이 돼버리는 사건이 그렇죠. 윤석열 정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직의 해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긴가민가 했다면 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마 검찰 출신을 만나다 보니까 더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쉬워요. 사람들이 검찰은 되게 무섭고 네. 우리가 가면 잘못할 것 같고 네. 그 사람들이 뭐 법 갖고 우리를 엄청나게 처단하고 처분하고 함부로 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라는 무서운 의식을 사람들이 괜히 갖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근데 물론 이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법의식 투철하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행정부처에 각종 부처가 많고 그 부처 하부에 있는 청들이 많습니다. 그럼 법무부 밑에 이제 경찰, 검찰청이 있는 것이고요.
환경부 밑에는 환경처가 있습니다. 네. 기재부 밑에는 통계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의 부서를 만들면 된다. 부처로. 예를 들어 기재부 밑에 통계청이나 뭐 국세청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 같은 경우 세금 조사하러 다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네네. 국세청 직원이 나 조사했는데 정말 나 죽을 뻔했어. 라는 적 없습니다. 통계청 직원이 뭐 통계 잘못했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난받고 뭐 그렇진 처벌받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법무부 밑에 이 검찰청을 그 특수한 업무를 행하는 그냥 국가 공무원처럼 대해주면 됩니다. 네네. 너무 위상을 높여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 이분들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밑에 어떤 청들에 있는 계신 분들은 행정고시 붙으면 각 부처로 가잖아요. 이분들 5급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서기관이. 예. 근데 희한하게 검찰청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4급부터 시작합니다. 이 처우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평평하게 적어도 만들어주는 게 네. 검찰 조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시발점이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안들이 나왔고 사실 22대 국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도 이제 공통 공약으로도 내놓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이게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방향은 크게 이제 검찰 자체 본연의 기능에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기소청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기소청이 만들어지려면 기소청. 지금의 검찰청은 해체돼야 돼요. 네. 검찰청 해체, 기소청은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기소청의 의미는 검찰은 하나의 일개 행정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네네. 행정 공무원 기소만 이제 할 수 있는 그 본연의 기능만 주고,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 경찰이라든가 각종 수사기관에게 그 기능을 원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건 원래 선진국 시스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됐냐는 것은 한국이 이승만 정권 때 재헌헌법 이후부터 그때부터 논의했던 게 검찰이 수사와 기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다. 나중에 이게 좀 검찰이나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면 수사와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게 이미 그때부터 검찰개혁 방안이 네. 재헌 헌법 때부터 이승만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거고, 그래서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기소청으로서 전략시키는 전략, 그거야말로 지금 정치검찰 무엇보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계속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항고하고 그다음에 상소하고 이게 검찰인데, 윤석열의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의 검찰이기 때문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응을 안 해버려서 그냥 윤석열 징계 취소 그냥 안 돼버리고, 또 윤석열의 검찰이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장고 끝에 뭐 즉시 항고를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권력의 개였다가 권력의 개가 권력이 됐기 때문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더더욱 큰 비극이 발생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기소청 만들고 검찰 해체, 이것만이 답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프라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따라 두 분 패널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영님이 100만인의 무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영님. 네, 임세원 소장님 팬이라는 분도 계시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기소청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힘이 납니다. 댓글 더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곽종근의 윤직격입니다. 어제 곽종근 그 특수전 사령관이죠. 이분이 재판부에 반성문격의 어떤 의견서를 냈는데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령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날 밤 정령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양심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직격한 거나 다름없죠? 아니, 제가 곽종근 사령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 남자의 유형,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장부와 쫄장부. 대장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내 책임이다, 다 내 잘못이다. 아, 그래야죠.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오지 않아도 다 내 탓 맞아요. 같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다. 이게 대장부고 이게 네. 진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비가 와도 네 탓,
비가 오지 않아도 네 탓, 내 부하 탓이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나랑 김건희는 무죄이고 결백하고 우린 잘못 없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요원이라고 하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고 그런 헌법재판소의 그런 진행을 보면서 그 사령관들이나 각종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꼈을까. 우리한테 네.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세요. 너무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딱 네네. 두 개입니다. 하나의 C는요. 윤석열, 김건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관저에 편하게 누워있죠. 네. 근데 나머지 윤석열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군인들과 그 사람은 다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행한 사람들은 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사자 내란 수계의 수계 이 두 명은 관저에서 편안하게 경호처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사자로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시킨 대로 한 건데 본인 부하들까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그러니까 이런 쫄짱부 윤석열 뭐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고 네. 이거를 계기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명령을 받으셨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양심 선언을 하시고 진실을 폭로해 주시고 더 가감없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광화문 집회 현장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민주시민 연사들이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고 계신데 코끝과 손가락 끝이 다 빨갛게 되셨어요. 많이 춥나 봐요, 지금. 어느 날보다 이번 주 들어서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늦어지고 있는 헌재 선고 때문에 선고 지연 때문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곽종근의 윤석열 직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에 조금 뭉클하면서도 또 분노가 일었는데 그러니까 곽 사령관이 이 말을 했죠.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이다. 그러면서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인데요. 네. 제가 이 말에 정말 저도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이분의 심정을 알 수도 있고 네. 윤석열에 대한 이 내란 수에 대한 분노가 더 솟구쳤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순국한 군인의 자손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군인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목숨을 걸더라도 나의 대의, 우리나라의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죽어도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네.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명예마저 짓밟는 본인의 사리사욕 내가 친히 쿠데타를 한 거에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겁니다. 이 곽종근 사령관은요. 네. 그래서 아마 무지성으로 계엄에는 참여는 했었겠지만 뒤돌아보니 이거는 내가 아차 싶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이 아래에만 계속 책임이 전가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불명예와 분노와 또 우리 본인이 이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린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저는 그런 것 공존했을 같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본인은 어쨌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인 걸 알고 지시를 했었을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은 모르고 해해서 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군사재판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고 가서 명령에 따른 건데 네. 계엄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계엄군이라는 그 예. 불명예를 군인으로서 안게 되는 것은 평생 본인이 남는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만들었는데요. 아마도 그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해지가 되고 하는 절차 과정에서 아마도 이 곽종근 사령관은 그걸 봤을 겁니다. 아, 이들은 본인들이 사고 쳐놓고 본인들만 살아남고 책임을 다 전가하려 하는구나라는 시도들을 전 분명히 읽었을 걸 보고 네. 그거에 아마 분노를 했을 거고 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나는 참을 이야기하고 헌정질서문란한 죄에 대해서 내가 참회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 네. 다만 그거에 대한 가장 수계, 우두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는 무지성으로 계엄에 참여는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리고 본인이 부하들에 대해서도 보호해달고 본인 모든 책임 지겠다라는 걸 네. 보고
또 굉장히 진실로 인간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선처해줄 마음도 아마 뭐 제가 재판장은 아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윤석열의 파면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저는 없다고 단호한 믿습니다. 뭐 만약에 기각되거나 하는 일이 돼서 윤석열이 만약 복귀한 일이 발생하면요. 네. 윤석열은 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분에게 내란죄를 전부 다 옴팡 뒤집어 씌우고 그렇겠죠. 네, 항명죄까지 뒤집어 씌울 겁니다. 네, 그 뭐 11차에 달하는 변론의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럴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반성의 요지라는 이 의견서에는 15쪽 분량의 의견들이 들어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도 담겨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글은 일단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러한 잘못을 했다. 하지만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정령 그날 의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 네. 내 잘못이다. 내 부하들은 잘못 없다. 네, 네. 윤석열 너 그렇게 말한 적 없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홍범도 장군이 떠올랐어요. 홍범도 장군께서는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을 알고서 그걸 고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하셨는데 곽종훈 사령관은 제가 잘못한 거 알고서 이렇게 부하들은 보호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장군님이 생각이 났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곽종훈 사령관의 메시지를 보셔야 된다. 네. 저 헌재에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 사실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워딩 하나로 다 끝이에요. 네. 대통령님, 당신 진짜 국회 문을 부시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말한 적 없습니까? 라고 그 당시 곽종훈 사령관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반대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회 문을 부시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진술 아닙니까? 네. 이 진술 하나로도 우리가 이미 전 국민이 봤던 그 영상 하나, 국회의원들 끌어내기 위해서 계엄군 투입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탄핵 사유는 너무 충분한데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사령관의 이 발언 자체로도 헌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발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온 자기 부하를 지키고 싶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자 보답입니다. 저는 헌재가 제 기능을 꼭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헌법재판과 곽종근 사령관 메시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곽종훈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라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곽종훈 전 사령관이 옥증에서 또 자필 메모를 쓴 것들이 어제 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직하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면서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곽종근 사령관과 심지어 부인까지 네. 뭐 회유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직도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윤석열이 그냥 파면 대기 중인 것이고 여전히 회유하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위증시키고 그리고 어떤 무언의 사람들과 짜고 짬짬해서 그 불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이 탈옥이 돼서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느 누구와 비밀리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게 뭐 헌법재판관이라고는 믿고 싶진 않습니다. 예, 예.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김건희 씨가 그 벌은 남 못 준다고 맨날 전화 통화하고 이제 문자 보내잖아요. 네. 어느 누구와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고 어디서 굿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걸 해줘야 이 곽종근 사령관처럼 나의 양심을 그렇죠. 믿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곽종근 사령관이 정말 자조적인 이야기처럼 정직하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 바보들이 세상 바꾸니까 네. 그런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의는 더디지만 천천히 또 매우 힘들게 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경북 산불이요. 149시간 만에 주불이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화가 돼서 너무 정말 반갑고 이 반가운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는 제발 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이게 특보로 뉴스토마토 뻗치기 특집을 들려드릴 텐데요. 4시에서 6시 사이에 광화문 집회 현장과 연결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파면과 탄핵의 그날까지 오후 6시 반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